안녕하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TV 안개TV 김양호입니다. 오늘은 올 한 해 수집한 개인정보 파일에 대해 파기해야 할 것이 있다면 찾아서 파기해야겠죠. 이에 개인정보 파일 파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사항입니다. 파기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파기 대상인 개인정보 수집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4가지 고지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가지 사항 기억나십니까? 네, 4가지 고지사항은 수집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또는 이용 및 보유기간이라 표현하고요. 마지막 4번째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그에 따른 불이익사항입니다. 그림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와 세 번째인 목적과 이용 및 보유 기간이 파기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바로 개인정보는 이용기간에 도달하거나 보유기간에 도달한 경우 지체 없이 근무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파기해야 합니다. 수집할 때 목적을 고지하는데 이 목적은 이용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했을 때 공모하는 사람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이용을 하여 공모전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공모전이 종료되고 수상자가 선정된 후에 수상자에게 상장이나 상품의 배송이 완료되고 나면 일반적으로 목적을 달성했다고 봅니다. 즉, 이용기간에 도달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즉시 지체 없이 파기를 해야 하죠. 그리고 파기를 한 후에는 당연히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파일 관리대장에 기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부 감사나 통합 파기를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보유 기간을 따로 정하여 보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 접수한 개인정보는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로 전환되어 이용기간과 달리 보유기간이 10년의 기간으로 정하여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이용기간이 도달하였으나 보유기간이 존재해서 파기하지 않고 별도 분리하여 보존하게 됩니다. 물론 이 보존기간도 만료가 된다면 파기를 하셔야 합니다. 파기를 한 후에는 당연히 개인정보 파일 관리대장에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유하는 경우의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보유하는 경우 그 근거와 보존 항목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하셔야 합니다. 또한 파기 절차 및 방법도 보유하게 된 근거에 명시된 다른 법령의 근거에 따라야 합니다. 다른 법령에 별도로 파기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는 개인정보 파기를 하시겠지만 다른 법령에서 보유기간이 있는 경우 대부분 그 다른 법령에서는 파기 또는 관리하는 절차나 방법이 있고 그 절차를 따르시는 게 원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용기간과 보유기간 사이의 경우의 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용기간과 보유기간이 같은 경우, 즉 이용기간만 있고 보유기간이 없는 경우일 경우고요. 두 번째는 이용기간과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입니다. 보유기간이 추가로 있는 경우죠. 세 번째는 이용기간과 보유기간이 있고 다른 법령에 따라 보유기간 또는 보존기간이 별도로 있는 경우, 이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용기간과 보유기간이 같은 경우, 즉 이용기간만 있는 경우, 대표적으로 교육 쪽 관련해서 저희가 길잡이라고 수집 관련 길잡이라고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근무서에 보시면 보훈대상 자녀 방과 후 학교 수강권 신청 안내 관련해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보유기간이 자유수강권 심사, 지원 심사, 확인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목적을 달성하는 즉시 바로 이용기간이 만료가 되고 보유기간이 없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즉 보유기간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 이 경우는 통합 파기를 위해서 별도 분리 보관을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해서 학년 말까지로 정의를 한 경우고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신청 같은 경우는 방과 후는 보통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그 교육이 끝납니다. 따라서 월 또는 분기 단위로 파기를 하는 게 이용 기간에 따라서 파기하는 게 적절하지만 여기서는 보유기간이라고 있어서 1년 또는 학년 말까지라고 해서 학년 만에 일괄을 파기할 수 있도록 통합 파기할 수 있도록 보유기간이 추가로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이 있고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기간이 별도로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민원처럼 10년간 보존기간이 별도로 있는 경우고요. 교육기관의 대표적으로는 스쿨뱅킹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스쿨뱅킹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라서 5년간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기간은 졸업 후 5년이라고 해서 졸업이 일어난 시점부터는 그 학생에 대한 이 금융거래에 관련되어 있는 행위는 없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다하는 이용기간은 졸업이라고 보는 거고요. 5년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서 보존해야 되는 그 5년 때문에 졸업 후 5년이라고 있고 이용기간과 보유기간이 있으나 다른 법령에 따라서 보존기간이 별도로 5년이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우의 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각 경우의 수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이용기간과 보유기간이 같은 경우 이용기간만 있는 경우에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하셔야 됩니다. 둘째, 이용기간과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즉 보유기간이 추가로 있는 경우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용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보유기간이 시작될 때 그 보유기간 기간 동안에는 별도 분리해서 저장하셔야 된다는 점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용기간과 보유기간이 있고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기간이 별도로 있는 경우, 즉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3항에 따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 및 관리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3의 2호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 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하셔야 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 파기 또는 관리는 해당 다른 법령에서 요구하는 파기 및 관리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약을 해볼까요? 이제까지 이해가 안 되신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파기 안 한 개인정보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파기하시고 기록 관리하세요. 둘째, 올해 12월 말까지 기한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2023년 1월 2일부터 1월 6일까지 파기해야 합니다. 보통 이용 및 보유 기간을 연말까지로 작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년 말까지 이용 및 보유 기간을 설정한 경우 2월 말까지 계획을 수립하여서 2023년 3월 2일부터 3월 8일까지 파기해야 됩니다. 5일 일인데 왜 날짜가 다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며칠 내에 처리하라는 내용은 보통 법령상의 내용은 업무일 기준입니다. 아래 달력에서 보시면 왜 1월 6일이고 1월 8일까지 파기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일부터 1일이 된다면 결국 6일이 5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6일까지 파기하셔야 되고요. 3월 역시도 8일이 5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8일까지 파기하셔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다른 법령, 즉 예를 들면 전자금융거래법, 민원처리법, 공공기록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면 보존 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기존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시고 해당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하시면 됩니다. 쉽죠?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힘쓰는 교육기관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올 한 해 마지막 영상을 알려드립니다. 해피 뉴 이어!